국내 예탁금이 65조고 신용장구가 19조 정도 좀 넘는데 비율로 따지면 30%가 안 됩니다. 고객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이 30% 미만일 때는 시장이 급락해서 신용장구가 털릴 때나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보통 40%를 육박을 하게 되면 시장 고점 징후고 30% 이하로 갔을 때는 시장 바닥 시작을 하는데 지금 30% 이하예요. 코스피가 3,000을 육박하는 상황에서 지금 30 밑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말 그대로 유동성 장세인 거죠. 네, 안녕하세요. IM증권 서울금융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창환 영어 이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천 시대 공약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전에 공약으로서 코스피 5천 얘기를 했었죠. 뭐 0.5배에서 1배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1배 안 되는 기업들이 올라가게 됐을 경우엔 그럴 가능성 얘기를 한 건데, 일단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어쨌든 공약이 코스피 5천 시대 열겠다는 것 때문에 일단 이게 화두가 된 거고, 그래서 우선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보호라든가 권익 확대를 위해서 상법 개정안 재추진을 하게 됩니다.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그래서 상법 개정 수혜주들이 급등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사주 소각 제도화, 그리고 지배주주 사익 편취 근절 등 약속을 한 것이고, 쪼개기 상장, 물적 분할 후에 자유의 상장 이런 것들 이제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아예 막을 수는 없다 보니까 모회사의 일반 주주에게 신주 물량의 일정 부분을 이제 우선 배정하는 이런 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선 주가 조작이라는 시세 조정에서는 원스카이 아웃 제도를 도입을 하고, 미공개 정보 활용의 임직원과 대주주에는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 이것을 상당히 이거는 이제 후보 시절부터 얘기를 했던 사항이고요. 또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업 지배주주 투명성 향상을 위해서 주주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고 상법 개정 재추진을 하겠다고, 이게 시장의 가장 핫한 이슈고, 그리고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을 위한 집중 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했었고요. 쪼개 상장 얘기했었고, 자사주 원칙적 소각으로 이제 주주 이익 환원 제도화해서 신용증권이 자사주 비중이 50%가 넘다 보니까 걔가 그렇게 급등한 겁니다. 키움증권이라든가 증권주 중에서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반영이 좀 됐고, 외국인 투자 요건 개선의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 외교를 통한 코리아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것이고요.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좀 많이 해소가 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AI 100조 시대에 개막을 해서 이제 정부 예산 증액 및 이제 민간 투자 확대하는 것인데, 오늘 이제 추경 예산 35조 얘기가 나오면서 장중에 시장이 눌렸던 것들이 약간 반등 모멘텀을 그런 식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에 보면은 이재명 정부의 관련 주요 공약 요 크게 세 가지에서 이제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앞으로 큰 모멘텀이 이제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지금 대통령이 주식시장에 관심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주식시장의 호재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과연 가능한가라는 거 봤을 때는 상당수 증시 전문가가 이제 코스피 5천 달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한 것 같습니다. 자산운용사들 대표들이 주로 이제 가능하다는 쪽에 논리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불가능하다, 현재 상황으로는 좀 어렵다는 쪽에 얘기하신 분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대체로 해서 대통령 임기 내에 코스피 5천 달성이 가능할 거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전체 전문가 30명 중에서 18명, 불가능하다가 12명, 이렇게 6대 4로 이렇게 나눠졌고요. 이거를 제가 좀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환경에서 나온 뉴스인데, 인터뷰에 나왔던 분들에 대해서 빨간색이 가능하다, 파란색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검은색은 중립적인 의견이고요. 황성한 타임폴리오 대표는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개혁 에너지와 이머징 시장으로의 글로벌 자본 이동 움직임이 맞물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외국인 자금들이 지금 밀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고객 예탁금이 65조 넘은 상황이고, 외국인 주도의 대응주 장세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외국인 이머징 마켓으로 지금 자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능할 것 같고요. 역대 대통령 김민고 VIP 자산운용 대표는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강한 주가 부양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주주가치 제고 움직임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강대건 라이프 자산운용 대표도 일본은 밸류업 정책으로 증시 주가 수익 비율 PR이 16배 수준으로 상승했죠. 지금 국내 증시가 그렇게 올랐어도 아직 10배가 안 됩니다. 코스피 지수의 퍼가 현재 8배인데 현재 9배 정도 돼요. 일본 수준으로만 올려도 5천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 왜냐면 지금 2배면은 18배, 16배 되면은 5천 되죠. 그리고 저랑 동명이인이나 이창환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 대표, 코스피 5천은 상법 개정안 및 자사주 의무 소각 등 자본시장 개선 방안이 공약대로 모두 실현된다는 전제 아래 가능할 것,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 못하다 좀 달성이 어렵다고 하신 분은 이재혁 한국상장회사 협의회 전무
님께서 기업의 장기적 성장이라는 펀더멘털 개선 없이 코스피 5천 달성은 영원하다. 결국에는 이제 기업의 주가라는 게 이제 그 이익의 함수기 때문에 기업의 장기적 성장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런 펀더멘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규제 완화, 상속세율 인하 등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뭐 그러면은 이런 여건들이 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엄창시 운용본부장 같은 경우도 저출생, 고령화 가속화하고 있는 한국의 인구 구조와 산업 구성 그리고 떨어지는 성장률 등이 증시를 발목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배재구 한국투자 신탁운용 대표도 코스피 5천 달성을 위해선 그 기업 성장과 제도 개선 두 가지가 동시에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들의 성장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 상승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황세윤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 같은 경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따른 할인율은 30에서 40%인데 그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이것만 해서만 해도 코스피 지수가 3,400에서 3,500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이상 상승하려고 하면은 배당 확대, 주주 환원 강화, 기업 펀더멘털 개선 등 여러 요인이 받쳐줘야 한다라고 해서 뭐 다 논리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들을 다 하셨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코스피 5천을 가려고 하면은 이런 구조적인 개혁이라든가 기업들이 경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정책들이 펼쳐나간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낮은 주주 환원, 분할 상장, 이중 상장, 해외로의 자금 유출, 석게임이 증가했다. 최근에는 국내 증시 강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코인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국내 증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경제 성장률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5,000P 코스피 5천 시대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사실 이런 것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경우에 주주 환원율 35% 이상 기업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기업도 사실 매수할 필요가 있으세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강원랜드, 현대차 이런 기업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오늘 그 얘기도 잠깐 할 거고 상법 개정안 처리 가장 많죠. 그리고 기업 펀더멘털 개선, 지배 구조 개편 및 주주 환원 확대, 기업 활동 지원 및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망 업종으로는 30분이 대답하신 게 지주사, 증권금융주, 방산조선주, 반도체, 접퍼주, 유통, 식품, 내수주. 사실 이런 종목들 다 주가가 다 급등했어요. 반도체 정도 빼고는 반도체는 하이닉스로만 사니까 SK 하이닉스 외국인들이 4조 넘게 사고 있는데 국내 코스피 산 거 대부분을 SK 하이닉스 사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이제 정고점을 트라이하는 상황이고 저 PBR 종목도 많이 올랐죠 또. 그리고 지주사 종목들 뭐 CJ부터 해가지고 지주사들 많이 올랐고 한화, 두산 요즘 두산주가 제일 핫하죠. 증권주도 엄청 삼성증권, 키움증권, 뭐 신용증권 보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금융지주사도 다 올랐죠. 다 급등했어요. 하다못해 저희 IN 금융지주도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 방산조선주 말할 것 없이 많이 올랐죠. 또 식품 유통식품 내수주도 현대백화점 주가 보고 신세계도 지금 그 신고가 트라이 가는 상태고 이마트 같은 거 많이 올랐다가 이제 그 마트 영업시간 규제 때문에 롯데 쇼핑 같은 경우도 롯데마트가 있으니까 걔네들이 좀 최근에 좀 주가 좀 빠지고 있지만은 그런 내수 유통 식품주도 많이 올랐다는 거죠. 식품 쪽은 뭐 삼양식품, 농심도 많이 올랐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업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가장 이제 앞으로 그럼 더 올라가려고 하게 되면 지금 시장 기대는 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거든요. 이번 주 주말에 관찰 대상국 지정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일단 그 한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13위 수준의 주식시장 규모인데 여전히 MSCI에서는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머징 마켓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FTS는 선진국 지수 들어가 있지만은 그리고 MSCI가 이제 그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이제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영문 공시라든가 기업 지배 구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선진국 지수 편입을 보류 중인 상태인데 이를 대선 공약으로 이제 내세웠단 말이다. MSCI 선진국 지수를 위해서 지금 상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지배 구조 개선을 추진 중이고 빨리 처리하겠다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에 대한 개선을 전면 제기를 했죠. 그리고 지난해 이제 그 3월 말에 이제 재개가 된 것이고 외환시장 운영 확대 새벽 2시까지 연장을 했고요. 지배구조 개선은 뭐 상법 추진이라든가 아직 입법하려고 안 됐지만은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문 공시 확대라든가 그래서 현재 대기업 중심으로 이제 점점 확대할 예정이고 지수상권도 개방을 해서 그러니까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분 개방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마 옵션 위클리 옵션 시장도 더 지금 개방을 할 것 같아요. 선물 옵션 같은 경우도 지금 더 개방할 것이고 그래서 이달 발표되는 MSCI 연례 시장 분류에서 워치리스트 관찰 대상국 등재 가능성이 일단은 뭐 좀 높아졌다를 좀 보고 있고 만약에 일부 여건 미충족으로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지정이 되게 되면은 등재 후에 보통 1년 이상의 심사를 거쳐서 편입시키기 때문에 실제 편입은 28년 정도
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편입될 경우에는 대략 한 75조 규모의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올 것으로 골드만삭스에서 분석을 하겠는데 사실 그 워치리스트에 등재되는 것만으로도 그 기대감 때문에 수급이 먼저 좀 들어올 수 있고 올해 11월 달부터는 그 세계 국제지수 관련 수급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MSCI 제가 아마 이 얘기 했었어요. 우리나라 증시가 작년에 되게 안 좋을 때 앞으로 모멘텀이 뭔가 했을 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세계 국제지수 편입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그 두 가지 수급이 같이 들어왔을 때는 생각보다 큰 장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가능성이 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 MSCI 관찰 대상국 등재 여부가 주목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제도 개선 여부라든가 정치적 실행력 을 통해서 실제로 선진지수 편입에 대한 어떤 변수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적 사항에 대해서 쭉 있어요. KB증권과 MSCI에서 정리한 자료인데 국내 증시 MSCI가 이제 국내 증시의 지적 사항이 영문 공시 구조, 지배 구조 정보 불투명,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등 과도한 규제, 외국인 통합 계좌의 낮은 활용도, 장외 거래 제한. 그 NXT 같은 경우도 그래서 한 겁니다. MSCI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진국 지수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넥스트레이드 만든 거예요. 거래 대금 30조 넘어 떨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게 거래대금 비중이 30%인데 꽉 채워가지고 뭐 더 지금 약간 그거 거래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게 더 문제가 생기면 아까 더 거래가 늘게 되면은 NXT에서 삼성전자 매수 거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배당 절차, 역의 외환 시장 부재, 공매도 금지, 향후 계획 부재한 점도 지적했고 인덱스 상품 개발 어려운 환경 이런 것들 얘기해서 지금 다 개선 중에 있습니다. 개선이 된 것도 있고 개선 중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이제 그런 기대감이 높은 편이고 그래서 어제 나온 내용들 보면은 이제 6월 20일에 접근성 평가를 합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시장 접근성 편의성을 평가를 하고 재분류 결과를 25일날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거 등재되는 봐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MSCI 편입될 경우는 75조 자금 유입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된다 그랬을 때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예탁금이 65조고 신용장구가 19조 정도 좀 넘는데 비율로 따지면 30%가 안 됩니다. 이게 고객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이 30% 미만일 때는 시장이 급락해서 신용장구가 털릴 때는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보통 40%를 육박을 하게 되면 시장 고점 징후고 30% 이하로 갔을 때는 시장 바닥 시즌을 그러는데 지금 30% 이하예요. 주가가 3,000원을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가 3,000원을 육박하는 상황에서 지금 30 밑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말 그대로 유동성 장세인 거죠. 왜냐면 신용장고 융자는 늘었는데 자올 때는 줄어들 때는 고객 예탁금이 더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유동성 장세인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장세가 외국인 주도의 대형주 중심의 유동성 장세거든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외국인 수급이 더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일단은 액티브 자금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달에 이런 관찰 대상국 리스트에 들어가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한 것이고 이게 등재 시는 빠르면 26년도 가능한 겁니다. 내년에 등재되면 28년도고 이거 올해 관찰 대상국 등재가 되면 내년에 선진국 지수 편입도 가능한 거예요. 1년 정도로 보니까 최대 뭐 300억 달러 패시브 자금 얘기하고 골드만은 75조 얘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공매도제도 전면 개편했죠. 외국인 투자자들 신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어서 이게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약간 그 대형주 중에서도 아직 덜 올라오면서 밸류가 싼 애들은 좀 담아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현대차 같은 것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현대차나 모선주라든가 밸류가 아직 좀 덜 오를 애들, 요즘 대형주 종목들은 좀 잡아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코스피 5천 총력을 위해서 별도 위원을 상설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정문 정책위 소속 부의장이 얘기를 한 게 이제 상법 개정에 이어서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다룬 위원회를 당내 상설화해서 자본시장 활성화 작업에 이어가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본시장 활성화를 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도 상대적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는 것이죠. 자금이 다 부동산으로 가지 않고 주식으로 가고 뭐 부동산으로 당연히 가긴 하겠죠. 그래서 상법에 더해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증시에 그 디딤돌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본시장 관련 위원회를 상설화를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기존 민주당 내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가 있어요. 국장부할 TF가 있는데 여기에 대통령 대선 선거 대책위원회에 있었던 코스피 5천 시대위원회가 또 있더라고요. 이거를 같이 기능을 더해서 자산시장 전반을 다룬 정책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설치된 위원회의 우선 과제 중 하나를 자본시장법 개정을 꼽았고 최근 외국인들의 들어오고 있는 데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예측이 좀 더 좋아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정책을 잘할 거라는 기대감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하고 있는 거를 더 잘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한 거고요. 분할 합병 시 합병회사가나 그 피해병 회사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준비하고 있어서 그 인수합병 시 시가가 아니라 공정가격 적용한다던가 의무 공개 매수제 같은 경우도 이제 도입을 할 예정이고요. 인수 시 일정 비율은 무조건 이제 주식을 공개 매수를 하게끔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 소액주주들의 어떤 프리미엄을 보장을 하고 또 물적 분할로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 대한 자회사 주식 배정을 한다던가 자본거래에 대한 이사회 책임 강화 등을 예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죠. 자사주 의무 소각에 대해 관해서는 기업의 주가를 상승시키려면 자사주를 산 다음에 소각을 해야 상대적 주가로 상승하는 부분, 이제 주당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주식 소각에 대해서도 좀 의무화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얘기했고, 자산시장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 미국처럼 그 자본시장에 돈이 몰리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도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주택을 구매하는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기업도 주식으로 자본을 조달하며 빚을 내지 않더라도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주가가 오르면 차익뿐만 아니라 들고만 있어도 계속 배당 소득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라고 해서, 일단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하고 여당에서도 코스피 5천 달성 어떤 자산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지금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도 그래서 한국 비중 확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정치적 리스크 완화라든가 정책 추진력 확대되고 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가 유입되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환율 측면에서도 지금 환율이 떨어지고 있고 향후에 이제 1,310원까지도 좀 하락을 얘기했기 때문에 최근에 삼성전자 올라간 거는 환율 베팅이에요. 근데 환율이 올라가면 삼성전자 떨어집니다. 환율이 떨어지면은 다시 삼성전자 올라가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매수는 환율 베팅이고 하이닉스는 반도체를 사는 거예요. 반도체 업황이라든가 하반기 중 턴어라운드 가능성 이게 나왔고, 그래서 이제 구조적인 성장, 그 전략적 알파 접근 병행도 뭐 구조적인 성장 섹터라든가 이런 좀 방산 조선, 조방원, 그리고 전력기기 뭐 조방원전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좀 그렇고, 외국인 그러니까 배당세 개편 수혜 되는 것들, 아까 이제 주주 환원율 35% 이상에 대해서 분리과세 그런 종목들이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얘기 잠깐 말씀드렸는데, 현대차가 배당 주주 환원율이 이제 35% 넘고, 지금 주가도 자꾸 이제 자동차 뭐 미국 관세 이론 때문에 주가 눌려 있는데 배당 수익률 6% 넘어요. 그런 것도 지금 괜찮다는 거죠. 자사주 소각을 할 수 있는 기업들 환원 계속 하는 게 현대기아거든요. 그런 것들 관심 가지시고, 지주회사들 뭐 선별적으로는 아직까지도 기회는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섹터가 안 좋은데 그래도 더 추가 하락 아니고 버티는 종목이 LG화학이랑 포스콜딩스거든요. 걔네가 저 PBR 종목들이에요. 지주사이기도 하고 그런 이유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솔브리올딩스 같은 경우 최근에 급반등하는 것도 걔도 지주사고 반도체 업황 좋고 하니까 그런 이유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JP모건도 한국 시장 비중을 확대 조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안정성과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기대감,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여당이 국회 장악했으니까 뭐 상법 개정 등의 그런 지배구조 개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거죠. 원래 정상적인 거는 여당이 다수인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야당이 소수인 게 정상적인데, 그 전에 그 여소야대가 사실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 여대 야소가 돼야지, 그렇다고 너무 압도적으로 되는 것보다도 적정 비율을 유지를 해야 이런 정책 추진력도 좋고 하는데, 일단 그 상법 개정이라든가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추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한 거고, 외국인과 국내 투자 수급 상황도 상당히 괜찮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국내 투자자 국장 복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제 그 지금 주식시장이 이런 유동성 장세 되게 되면 강세장, 중장기 강세장기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저도 일단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아마 2부에서부터 말씀드릴 거고요. 한국 국내 성장률을 최근에 해외 IB로 높이고 있습니다. 성장률 상향 조정 배경에는 새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 가능성, 추경 들어갔죠. 추경 얘기했고,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라든가 미중 관세 리스크 약화, 중국 성장률 회복 기대, 이런 것도 이제 대중 수출 효과 기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표에 보시면은 바클리라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또 시티 내년 성장 높였죠.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올해 성장 높였고, 나머지들은 그대로인데, 대체로 보면은 평균적으로 올해 성장률과 내년 성장률이 양쪽 다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높였다는 거는 그만큼은 주식시장도 좀 더 긍정적으로 우상향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